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저번 주 한 주 내내 상승했던 미국장이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테슬라는 그렇게 빠진 모습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12월 달이 온 가운데 테슬라에게 연말 산타랠리가 올까요? 산타랠리가 올 만한 기대 요인과 산타랠리가 오지 않을 연말 불안 요인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월 1일 월요일장 마감이 되었어요. 12월 시작하자마자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미국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의 흐름을 보면 중소형주가 특히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갑자기 뛰어오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랐다라는 건 아무래도 위험 회피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자, 위험 자산 중에서도 첫 손으로 꼽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어제 이렇게 급락한 모습이 나왔어요. 잠시 93,000불대까지 올랐던 게 83,000불까지 수직 낙하를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폭락하자 또 다른 위험 자산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미국 증시에서도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즉 저번 주 잘 반등을 이어왔던 이 나스닥 지수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나스닥의 하락이 0.38%에 그쳤다라는 점이 되겠어요. 비트코인은 6% 넘게 폭락세를 보여주었지만 나스닥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번 주 내내 반등이 이어졌는데 좀 쉬어갈 법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번 주에 하락 추세선을 뚫어냈고 23,000선 위에서도 이틀 연속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등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봉도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요. 아직은 매수세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다행인 점은 오늘 엔비디아가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저번 주 전까지는 구글이 제미나이 3를 발표를 하면서 챗 GPT보다도 앞선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러면서 구글과 브로드컴의 상승이 컸었어요. 구글 AI 발전에 있어서 TPU라는 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또 브로드컴이죠. 그러면서 두 회사가 저번 주에 크게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 오늘은 브로드컴과 구글이 하락하고 반대로 애플과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12월 장세 그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산타랠리가 많이 이어졌는데요. 일단 12월 1일부터 연준의 QT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12월 10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올해 마지막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현재 오늘 새벽에 확인해본 12월 10일 금리 인하 확률은 87.4%로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높은 확률이 12월 10일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중반까지는 나스닥의 반등세 어느 정도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끝난 만큼 이제 그동안 발표가 되지 않았던 매크로 지표 발표가 12월 달에 있을 건데 금주 금요일에는 미국 PCE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원래 12월 달이면 11월 PCE 지수가 나와야 될 건데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9월 PCE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에 있어요. 9월 달 지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영향은 크게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2월 증시 상황도 아트란 TV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나스닥이 하락을 했지만 테슬라는 거의 하락하지 않았어요. 어제 주가였던 430불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390불에서 450불의 박스권에 같이 뜬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좀 더 넓게 봤을 때도 현재 테슬라 주가는 2021년부터 이어진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 주가의 최근에 약 한 3년 이상의 주가 횡보의 이유는 바로 이 차트로 알 수가 있죠. 자, 이 차트는 테슬라의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 TTM 기준의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지금 매출액이 분기별로 산출이 되고 있어요. 테슬라는 2023년 들어서면서 연간 매출액 기준 100빌리언을 지금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0빌리언대 매출액 벽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의 매출액 성장은 최근 10개 분기 제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기대하는 것이 큰 만큼 매출액이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보인다라는 것은 솔직히 주가가 굉장히 폭락할 수도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잘 버티고 400불대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론이 올해가 시작이 될 때 AI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로보택시의 6월 출시였죠. 이것은 잘 지켰습니다. 오스틴 지역부터 로보택시가 시작이 되었고 현재 베이 에리아까지 확장을 시킨 상황이죠. 그리고 공장에서 고객에게 자율주행으로 인도하겠다. 이 약속도 일단은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입증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미국 여러 개 많은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확장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 이것은 진행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도 올해 가장 기대를 했던 요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연말까지 기가팩토리에 수천 대의 옵티머스를 배치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올해 연초부터 보여드렸던 이미지죠. 바로 이렇게 옵티머스가 테슬라 기가팩토리에 배치가 돼서 작업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연말 주가가 강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도 이날을 기다리라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연말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는 실제로 11월 6일 주총 때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옵티머스 세 번째 버전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무래도 이 세 번째 버전 3가 이런 대량 양산형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이러한 광경을 만나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에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안전운전소의 제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내년 2월에서 3월이 되면 대규모의 옵티머스를 왠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중국 쪽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죠. 다자오라는 분께서 중국의 미디어와 중국의 벤더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로봇 생산 일정이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갔고 이번 달 7일부터 13일까지 최종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검사는 일반적인 생산 라인 점검이 아니라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인증하는 감사라고 해요. 아무래도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미국의 프리먼트 공장이라든지 기가 텍사스에서 먼저 생산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으로부터 또 많은 부품을 공급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소식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정도 소식이면 옵티머스의 이 세 번째 버전이 최종 인증 단계에 들어갔고 곧 있으면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연말에 이러한 모습을 목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내년 빠른 시기에 정말 이러한 광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옵티머스의 성공적인 개발을 넘어서 대량 양산 체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연말 불안 요인도 있죠. 바로 4분기 인도량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내 카메이커들이 4분기 EV 보조금이 없어진 가운데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JD 파워에서 지난 10월달 신규 전기차 인도량이 전년 대비 43%나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까지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뭔가 인도량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다른 시장에서 힘을 내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중국 쪽 테슬라 사이트를 접속을 해보면 신규 모델 Y 4개 트림이 현재 예상 배송 날짜가 내년 1월에서 2월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올해 주문량은 다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주문을 하게 되면 내년 1, 2월 달에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은 2025년 연말 오더는 가득 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중국 공장은 모델 Y에 있어서 퍼포먼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1월에서 2월로 나오고 있죠. 모델 Y L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부터 4주에서 8주 정도 예상 인도 시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모델 Y L 역시 2026년으로 넘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유럽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테슬라인데 다행스럽게도 프랑스 테슬라 사이트에서는 스탠다드 모델을 제외하고는 모델 Y 전 버전의 배송이 2026년 2월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독일에서는 아직까지는 올해 주문량이 다 차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에도 FSD가 출시가 돼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고, 이러다 현대기아 망하겠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산 테슬라의 판매량도 급증할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듯 FSD가 출시를 하게 되면 테슬라의 판매량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자, 현재 이렇게 8개 국가의 FSD가 출시된 가운데 이 국가 중에 유럽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유럽에도 FSD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판매량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기존 방송에서 아무래도 빠르면 내년 2월부터 네덜란드부터 FSD가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스페인에서도 현재 테슬라의 FSD가 테스트 단계로서 곧 있으면 출시가 될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점은 지금 테슬라의 FSD가 독일에서도 이렇게 테스트가 되고 있는 영상이 공개가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 유럽 앤 미들 리스트라고 적혀 있는데요. 테슬라 유럽 공식 계정에서 지금 현재 FSD가 독일에서 테스트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사용자가 테슬라 데모 드라이브를 같이 옆자리에 타가지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한 테스트는 독일 뭐 한 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요. 뭐 독일의 뒤셀드로프라든지 프랑크푸르트라든지 뮌헨이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이 유턴을 성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유럽의 FSD가 출시가 되면 여기 국가 리스트에 못해도 20개 이상의 국가가 추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내 판매량 신장과 더불어 FSD 구독료가 한번 일회성 구매 시에는 거의 우리 돈 1,0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순수한 소프트웨어 마진까지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이 더 기대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모두 과도기에 불과합니다. 테슬라 FSD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는 바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로보택시를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로보택시는 연간 생산량이 300만 대에서 4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글로벌에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Y가 연간 120만 대 정도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면, 자, 이것보다 3배에서 4배는 많은 양의 이 사이버캡은 생산이 되고 보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가 내년 4월부터 대량 양산이 들어가니까 역시나 내년이 더 기대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어쨌든 테슬라의 인도량은 4분기 인도량은 내년 1월 2일쯤에 나오겠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이 안전운전수의 제거는 올해 연말 오스틴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운전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수가 이렇게 졸기까지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빨리 제거가 되면 좋겠어요. 자, 많은 기관들에서도 연말까지 안전 요원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자가 제거가 되면 아무래도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될 수 있겠죠. FSD 확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이에 따른 FSD 구독 수입료에다가 로보택시까지 확장이 되면 테슬라는 더 이상의 매출액 횡보를 멈추고 성장세를 보여줄 거예요. 그 성장세가 일어날 때까지 아트라운TV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